심형래는 1958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물레동에서 태어난 한국 연예계 유명 코미디언, 배우, 감독,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입니다. 40년이 넘는 경력을 자랑하는 그는 당시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 제작비를 들인 두 편의 블록버스터 SF 영화와의 감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KBS 코미디언 출신인 심형래는 창의성과 야망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재정적 실패와 대중의 혹독한 비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무대와 스크린의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심형래는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깊은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영화 감독으로서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특히 재정적 실패와 김주희와의 이혼 이후 오해받고 고립된 감정이었습니다. 심형래는 사생활에서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 평가받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형래 감독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특히 2007년 영화의 실패 이후 대중과 비평가들의 외면으로 인한 감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울 물레동의 중산층 가정에서 이용여 씨의 아들로 태어난 심형래 감독은 검소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일찍부터 공연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코미디언으로 경력을 시작했지만 그의 가장 큰 꿈은 할리우드와 경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설의 용을 소재로 한 SF 영화는 그 야망의 정점에 도달했으며 당시 한국 영화계의 큰 액수였던 7,500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국내외 관객들로부터 허술한 줄거리, 형편없는 시각 효과, 일관성 없는 연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오랜 시간과 온 마음을 다해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심형래 감독에게 가슴에 한 방을 날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한때 친구들에게 온 세상이 자신의 꿈을 비웃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고, 어떤 날 밤은 영구아트 사무실에 혼자 앉아 디워의 비하인드 사진을 보며 울면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심 대표가 1993년 설립한 영구아트와 관련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디워의 실패 이후 회사는 빚더미에 오르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난과 재무 관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그를 고소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심 대표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전직 직원으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난 편지를 받고 차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업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슬픔은 직업적 실패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때 자신을 존경했던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생긴 외로움이기도 했습니다. 심형래의 가장 큰 슬픔 중 또 다른 측면은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코미디언으로서 유머러스하고 낙관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습니다. 1980년대 인기 코미디언이었던 심형래는 동명의 드라마에서 영원 역을 맡은 것처럼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역할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밝은 대중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종종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KBS에서 녹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방에 조용히 앉아 아무도 자신이 받는 압박감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욕실에서 혼자 울면서 관객들이 여전히 자신의 공헌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실패한 영화 감독으로 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2011년 김주희와 이혼한 후 더욱 깊어졌고 그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부도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심형래의 경력은 큰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를 모두 겪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는 1982년 한국방송공사 KBS의 코미디언으로 경력을 시작하여 독특한 코미디 스타일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8년 그는 한국 코미디계에서
그의 재능을 인정받은 이정표인 KBS 코미디언상을 수상했습니다. 2년 후 그는 영화와 제작 역할에서 90회 이상 출연하여 KBS 아티스트상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심은 당시 한국 텔레비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얼굴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유머러스한 역할과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시청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1993년 심은 영구아트, 나중에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로 개명을 설립하여 코미디언에서 야심찬 영화 감독으로의 전환을 알렸습니다. 감독으로서의 그의 첫 영화인 영구와 공룡 주주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경력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그는 8편의 영화를 연출하고 주연을 맡았는데 대부분 SF와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그중 영구라는 캐릭터는 한국의 대중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1999년 영화는 일본의 고질라와 유사한 상징적인 괴수를 창조하려 시도하면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는 심상정이 영화 배우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9년 그는 새로운 천년의 귀감이라는 찬사를 받아 신지식인상을 수상했고, 아시아 위크는 그를 천년의 사회문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는데 이는 코미디언 출신 영화 감독에게는 드문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심형래 감독의 커리어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2007년 영화는 그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였지만 결국 최대의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할리우드 시장 정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심형래 감독은 이 영화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일관성 없는 줄거리와 만족스럽지 못한 특수 효과는 엄청난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흥행 수익은 제작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이는 영구아트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임금체불로 소송을 당했고 이러한 법적 문제로 인해 동료와 관객들의 존경을 잃었습니다. 심형래 감독은 재정적 압박과 언론의 끊임없는 비난에 직면했던 이 시기가 자신에게 지옥이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힘든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마치 할리우드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슬픔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형래 감독을 눈물 흘리게 한 것은 재정적 실패뿐만 아니라 열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코미디 역할의 분장과 의상을 직접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방송국 소품실에서 적합한 의상을 찾지 못하면 동대문이나 종로에 가서 천을 사서 재단하고 바느질해서 독특한 의상을 만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꼼꼼함은 연출 작업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대본과 특수 효과를 연구하며 몇 시간씩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 실패로 돌아가자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편집실에서 수년간 완성해온 영상을 보며 이루지 못할 꿈을 쫓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심은지를 눈물 짓게 한 또 다른 순간은 이혼 후 가정 문제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심은지의 아버지로서 그는 항상 딸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바쁜 일정과 경제적 압박 때문에 딸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회사의 법적 문제로 은지의 피아노 연주를 놓쳤을 때 딸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울면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은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그리움의 순간들을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후회뿐 아니라 가족과 항상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심형래가 항상 갈망하는 것은 단순히 유명한 코미디언이나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 새로운 족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큰 무대에 서서 관객들에게 웃음과 영감을 선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1988년 KBS 코미디언상과 1990년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것은 이러한 야망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꿈은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고
영화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당시 한국 영화 감독 중 극소수만이 감히 시도했던 국제적인 규모의 프로젝트에 도전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한국 영화가 성공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치 자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닦는데 일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심 감독은 또한 자신의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대구의 삼정코리아를 비롯한 지역 브랜드와 협업하여 홍콩 할머니 불닭발, 영국 통닭 등의 외식 브랜드 홍보대사를 맡았습니다. 또한 14년 만에 2024년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지역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여 젊은 관객들과 소통하고 신진 코미디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영국 아트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화 제작사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투자자를 찾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큰 꿈을 꾸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심형래는 젊은 예술가들의 롤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을 자주 공유하며 신인 코미디언과 영화 제작자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는 모든 실패는 교훈이며 자신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해왔습니다. 1999년 아시아 위크의 영예를 아는 것은 그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의 노력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딸 심은지에게 자신의 경력뿐 아니라 인내와 열정이라는 가치를 통해 유산을 남기고자 노력합니다. 사랑과 결혼은 심형래의 삶에서 큰 기쁨과 깊은 슬픔이 공존하는 감동적인 장입니다. 그는 1992년 그의 경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김주희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딸 심은지의 탄생으로 시작부터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성적인 주희는